199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이저리그 대표 명문 구단이자 인기팀인 LA 다저스는 한 동양인 선수의 입단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단 2경기 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지만 박찬호에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또 다른 동양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은 수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고,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의 얼굴에서는 빅리그 입성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선수가 보인 표정과 달리 바다 건너 그의 조국이 보인 반응은 냉담했는데, 무려 30여 년 만에 탄생한 자국 출신 메이저리거에 대해 언론들은 희망적인 기사는커녕 조국을 버리고 도망간 이루 투수 머지않아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비난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전망과 표현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바랐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르기도 전부터 모두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이 선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수 생활 내내 비판과 편견, 그리고 조롱에 이르기까지 숱한 부정적인 시선들과 맞서면서도 도전을 멈출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196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노모 히데오는 열성적인 야구 팬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유소년기 대부분을 야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야구 소년으로 자랍니다. 유일하게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야구였던 그는 공부는 물론 특이하게도 심지어 타격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공을 던지는 피칭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 시기부터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투구폼인 일명 토네이도 투구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깨를 이루 쪽으로 최대한 비틀어 던지는 노모의 투구폼은 코치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것이었고, 그는 너 같은 수준의 선수는 널렸다는 냉혹한 평가를 들으며 간절히 진학을 원했던 야구 명문 긴키대학 부속 고등학교 진학 테스트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결국 일본 야구계에서 무명에 가까운 세이조우 공업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노모 히데오. 아이러니하게도 노모의 세이조우 공고 입학은 결과적으로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는데, 비록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고시엔 대회는 처참한 팀 전력 탓에 단 한 번도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수적이고 성과 지상주의에 가득 찬 야구 명문고들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와 선수들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세이조우 공고에서 그는 토네이도 투구폼을 유지하며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2학년 시절에는 지역 예선에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며 프로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명문고 야구 유망주들 사이에서 무명 고등학교의 에이스 투수가 높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고, 입단을 희망했던 긴테츠 버팔로스에서 투구폼을 바꿀 생각이 있다면 영입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버릴 수 없었던 노모는 고심 끝에 제안을 거절, 결국 사회인리그 소속 신 일본제철 사카이 입단을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택한 신일본제철팀 합류는 그러나 나에게 행운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힌 노모의 회상처럼 결정적 반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팀 내 최고 투수 중 한 명이었던 나카가와가 대수롭지 않게 알려준 포크볼 그립을 끈질기게 연마해 토네이도 투구법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낙차 크고 위력적인 포크볼을 장착하였고, 이렇게 선수 생활 내내 자신의 상징이 될 포크볼이 마침내 완성되자 노모는 사회인 야구가 감당할 수 없는 투수로 성장합니다. 사회인 리그 전체의 에이스가 된 노모는 1988년 서울올림픽 대표로까지 선발되었고, 그는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전설이자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포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후르타 아치아와 함께 배터리를 이뤄 일본의 은메달 획득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개최국인 한국과의 준결승전에서 7회 1사 만루 위기 상황의 구원 등판에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3대1 역전승을 이끄는 등 자신의 존재감을 일본 전역에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올림픽에서의 뛰어난 활약 덕분이었을까, 1989년 노모가 드래프트를 신청하자 일본 프로야구 12개 팀 가운데 무려 8개 팀이 1순위로 그를 지명하였고, 추첨을 통해 우선 교섭권의 행운을 얻은 긴테츠 버팔로스가 역사상 최초의 1억 엔대 계약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과거 자신들이 철저히 외면했던 노모를 3년 만에 다시 영입하게 됩니다. 다시는 투구 폼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노모의 긴테츠 버팔로스 입단은 구단뿐만 아니라 노모 자신에게 있어서도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훗날 이치로를 발굴해 일본 최고의 타자로 성장시킨 것으로도 잘 알려진 오기 아키라 당시 긴테츠 감독은 선수들의 개성을 파악해 이를 장점으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자유로운 팀 분위기는 그의 독특한 토네이도 투구 폼에 대해 간섭이 아닌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투수로서 본인의 꿈을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 덕분이었을까, 노모는 데뷔 시즌부터 일본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이른바 노모 열풍을 일으킵니다. 리그 개막부터 선발 로테이션의 한자리를 꿰찬 노모는 네 번째 등판이었던 오릭스와의 경기에서 일본 프로야구 단일 경기 타이 기록인 17탈삼진을 잡아내며 프로 데뷔 첫 승을 완투승으로 장식했고, 이후 강력한 직구와 포크볼을 앞세워 호투를 이어나가며 그의 28경기에 선발로 나서 무려 21번의 완투를 기록합니다. 시즌 성적 18승 8패, 평균 자책점 2.91, 235이닝을 던지는 동안 287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그는 다승, 탈삼진, 평균 자책점, 승률 4개 부분에서 타이틀을 차지했고, 그 결과 해당 시즌 신인왕은 물론 시즌 MVP와 베스트 나인, 그리고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무라상을 모두 싹쓸이하며 단 한 시즌 만에 명실상부 리그 최고 스타 자리에 올라섭니다. 바야흐로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괴물 신인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1991년에도 29경기에 선발로 나서 22번의 완투를 기록하며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준 노모는 1993년까지 4년 연속 다승과 탈삼진 부분 1위를 기록하며 경이로운 활약을 이어갔는데, 첫 시즌부터 4년 연속 다승왕에 오른 투수는 일본 야구 역사상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데뷔 이래 긴테츠에서 독보적인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 우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노모에 힘입어 객관적인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긴테츠는 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당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퍼시픽 리그 우승 9회, 일본 시리즈 우승 8회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하고 있던 세이브 라이온즈라는 거대한 벽 앞에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듭된 우승 실패로 1992 시즌을 끝으로 오기 감독이 사임하면서 긴테츠와 노모 사이에도 서서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오기 감독과 달리 새롭게 부임한 스즈키 게이시 감독은 현역 시절 300승 이상을 올린 명투수 출신이자 긴테츠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감독으로서는 자신의 생각만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입단 당시 약속을 깨고 노모의 투구 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구단은 성적과 연봉에 있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노모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즌이 끝나갈 무렵이던 10월, 경기에 나선 노모는 타구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에 실금이 가는 중상을 당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보란듯이 일주일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 올라 144개의 공을 던졌고, 4일 후 경기에서는 10이닝 완투를 하며 182개의 공을, 또다시 4일 후에 등판해 연장 10회까지 177개의 공을 뿌렸습니다. 9일 동안 3경기에 나서 그가 던진 공은 무려 503개. 투혼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처절함까지 느껴졌던 노모의 투구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스즈키 감독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였고, 남긴 기록만큼은 분명 강렬했지만 결국 이런 식의 몸을 혹사시키는 투혼은 그의 선수 생명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데뷔 후 4년 동안 평균 234이닝을 던진 데다 직구, 포크볼 위주의 단순한 구종과 탈삼진을 노리는 피칭 패턴 때문에 경기당 투구수 역시 많았던 노모의 어깨에도 마침내 무리가 왔고, 그는 1994 시즌 도중 통증으로 인해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이미 조금씩 벌어지고 있던 노모와 긴테츠 구단, 그리고 스즈키 감독 사이의 갈등은 1994 시즌 들어 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일본 최고 투수이자 4년 연속 리그 최다승과 최다 탈삼진이라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을 달성했음에도 노모의 단연 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구단은 1년 재계약과 연봉 동결이라는 초라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언론 플레이를 통해
노모는 더 이상 팀의 간판이 아니다. 돈만 밝히는 선수라고 매도하며 그를 압박했고, 여기에 팀을 위해 헌신하다 어깨 부상을 당한 자신을 향해 이제 노모는 끝났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스즈키 감독의 모습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구단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낀 노모는 마침내 오랜 기간 갖고 있던 꿈을 현실화하기로 결심하며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합니다. 1990년과 1993년 두 번의 미일 올스타전 멤버로 선발된 노모는 이를 통해 평소 동경하던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직접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그에게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였습니다. 미국으로 와라. 네 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미국인 특유의 립 서비스가 섞인 표현이었겠지만 이미 3번의 사이영상을 거머쥐고 있던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가 건넨 말은 노모의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고, 이는 상위리그 시절부터 강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해온 그를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프로야구 규정상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0시즌을 뛰어야 했기에 노모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퇴한 선수는 어떤 팀에서도 뛸 수 있다. 그렇게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노모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란 사실상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였기에, 만약 메이저리그 적응에 실패할 경우 그대로 야구선수 생명이 끝나는 인생을 건 도박을 감행한 노모를 향해 일본 야구계는 미친 짓이라며 그의 선택을 맹비난하였는데, 어깨 부상과 혹사로 인해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데다 미국과 일본의 현격한 수준차를 고려했을 때 실패는 자명해 보였고, 이 같은 평가는 미국 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키스, 매치,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가 노모를 테스트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메이저리그에 있는 동양인이라고는 불과 1년 전 다저스에 입단해 단 2경기 4이닝만 던지고 더블A로 강등된 박찬호가 전부였고, 5시즌 동안 134경기에 선발로 나서 80번 완투를 하고 149 이상을 61차례나 던졌으며 한 경기 198구 16볼넷을 기록하기도 한 노모의 일본 프로야구 경력은 감탄이 아닌 우려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노모의 가능성을 알아본 유일한 팀 LA 다저스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메이저리그에 오기 위해 보여준 용감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우리는 당신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한 피터 오말리 당시 다저스 구단주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은 노모는 입단 보너스 $200만,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에 해당하는 10만 9천 달러의 조건으로 다저스의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직전 시즌 연봉이었던 1억 4천만 엔에 불과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본 최고의 투수였던 26살의 노모는 그렇게 신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일본 최초의 메이저리거였던 무라카미 마사노리에 이어 30여 년 만에 탄생한 일본이 메이저리거가 되었지만, 소속팀 긴테츠와의 계속된 갈등,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그가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넘어 적대적인 수준의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쫓기듯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노모는 조국의 철저한 외면 속에 세계 최고 무대에 첫 발을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패만을 바라는 것과 같은 비관적인 상황. 하지만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에 있어 이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고, 그는 일본을 넘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토네이도 신드롬으로 말이죠.